일반적으로 물류창고란 상품을 보관하면서 하역과 출고, 배송의 기능을 수행하는 물류 거점 시설로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물류창고에는 대량의 물품이 적재돼 있고 샌드위치 패널 마감재가 사용되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에 화재의 확산과 유독가스 발생의 위험이 높습니다. 또한 공간이 넓기 때문에 인명피해 발생 우려가 큽니다. 따라서 효율적이고 안전한 화재 진압과 인명구조 방법을 알고 현장에 적용해야 합니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는 물류창고를 화물의 저장 관리, 집하 배송 및 수급 조정 등을 위한 보관시설 보관장소 또는 이와 관련된 하역, 분류, 포장, 상표 부착 등의 필요한 기능을 갖춘 시설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류정책기본법에서는 물류시설 운영업을 창고업과 물류터미널 운영업으로 구분하고 일반 창고와 냉장 및 냉동창고, 농수산물 창고, 위험물 창고 등을 물류사업의 범위에서 창고업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물류창고는 구조와 보관 형태에 따라 분류할 수 있습니다. 먼저 구조에 따라 보통 창고, 기계화 창고, 자동화 창고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보통 창고는 창고 바닥이 평면이며 물품 하역은 주로 지게차가 담당합니다. 기계화 창고는 팔레트, 적층식, 전동식 팔레트, 슬라이딩 랙 등의 시설이 설치된 창고이고 자동화 창고는 정보 처리와 하역이 컴퓨터 시스템으로 일체화된 창고를 말합니다. 그리고 보관 형태에 따라 일반적인 상온 창고인 보통 창고와 냉각 설비를 가진 냉장 냉동 창고, 온도 습도의 조정이 가능한 정온 창고, 위험물 안전관리법과 고압가스 취급법에 의해 지정된 위험물과 고압가스를 보관하는 위험물 창고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물류창고의 특성을 구조적 특성, 가연물 특성, 샌드위치 패널의 특성으로 나눠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구조적 특성입니다. 물류창고는 대부분 철골 구조로 되어 있고 샌드위치 패널을 마감재로 사용합니다. 또 전체적으로 층고가 높고 수평 면적이 넓은 미로 구조로 되어 있으며 창이 거의 없는 형태로 출입구도 제한적입니다. 또한 물류이동 등 기능적 특성으로 대부분 방화구획 기준이 완화되어 있으며 주로 레크식 선반에 물품을 적재합니다. 물류창고에는 대량의 가연물이 층층이 높고 깊게 적재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비닐랩, 종이박스 등으로 포장되어 목재나 가연성 재질의 팔레트 위에 적재되어 있으며 플라스틱, 비닐, 나무, 스티로폼 등 다양한 종류의 가연물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물류창고에 사용되는 샌드위치 패널 중 금속재와 표면재 사이에 있는 중간 단열재는 단열 및 방수와 방습 등의 기능을 하며 스티로폼, 우레탄, 글라솔 등이 사용됩니다. 가장 많이 쓰이는 스티로폼과 우레탄 폼은 화재를 급격히 확산시키고 유독가스를 발생시켜 많은 인명피해를 야기합니다. 다음으로 물류창고 화재의 위험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구조적 특성에 의한 화재 위험성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물류창고는 면적에 대비하여 상주 인원이 적고 높은 층고로 인하여 감지기가 조기에 화재를 감지할 확률이 낮습니다. 냉장실과 냉동실의 경우에는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초기 진압이 불가하며 대부분 방화구획이 되어 있지 않아 화재가 건물 전체로 확산되기 쉽습니다. 그리고 수평 면적이 매우 넓어서 내부 깊숙한 곳에 미처 발견하지 못한 화점이 존재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 겹겹이 적재된 가연물 내부로 불길이 스며들어 보이지 않는 불씨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현장 대원이 내부에 진입한 이후 급격한 연소 확대가 발생할 위험이 존재합니다. 많은 물류창고에서 사용하는 레크식 구조물은 물품 사이에 송기 공간이 형성되어 연돌 효과와 유사하게 화재가 수직으로 급격히 확산될 수 있습니다. 실험 결과 4단으로 적재된 10m 가연물의 최상층까지 화염이 도달하는데 약 1분가량이 소요됩니다.
레크식 적재의 경우 포장재, 파레트와 같은 발열량이 높은 가연물이 대량으로 높게 적재되어 있어 화재 하중이 크고 초기에 화재 진압에 실패할 경우 전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연물이 수직으로 밀도 높게 적재되어 있으므로 화염의 수직 확산과 가연물의 낙하 및 붕괴의 위험성을 가집니다. 또한 선반 아래쪽의 경우 구조상 스프링클러에서 방사된 물이 닿지 않아 초기 진압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물류창고는 계구부가 적은 무창층 구조로 열기가 빠져나가지 못하여 천장에 축적되면서 열과 연기가 내부에 쌓이고 복사열에 의해 화재가 급속도로 진행되며 배연 역시 곤란하게 됩니다. 출결 현상으로 내부 온도가 1200도씨 이상으로 올라가면 철골 구조가 약해져 변형이나 붕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넓은 수평 면적은 피난 거리를 길어지게 하며 미로 구조로 인하여 피난 경로의 식별이 어려워질 경우 패닉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적재물에 의해 유도등이 가려지거나 창이 거의 없어 인위적인 조명 없이는 시야 확보가 어려워 피난에 장애가 발생합니다. 자동화 구조의 물류창고의 경우 선반 사이 공간이 좁고 복잡하여 원활한 소방 활동을 방해합니다. 이어서 물류창고 샌드위치 패널의 중간 단열재로 쓰이는 우레탄 폼에 의한 화재 위험성을 알아보겠습니다. 우레탄 폼은 열 전도율이 낮아 냉동창고의 단열재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데 300도씨에서 열분해가 시작되어 350도씨 이상에서는 다량의 가연성 가스와 유독가스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우레탄 폼의 열분해, 훈소 등으로 미연소된 가연성 가스가 인적 공간으로 유입될 수 있으며 산소와 폭발적으로 반응하는 연기 폭발이 발생하여 전실 연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물류창고 화재 안전 대책을 알아보겠습니다. 화재 현장 진입 전 현장 대원은 건물의 구조적 안전성, 화재 범위와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부 진입 여부를 판단하고 관계자를 통해 내부 구조와 위험물, 유해 화학물질 등과 같은 위험 요소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스마트 인명구조 경보기를 작동시킨 후 진입해야 합니다. 현장 안전점검관은 진입대원의 명단을 관리하고 공기량, 활동시간 및 이상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합니다. 내부 진입한 이후 현장 대원은 미처 발견하지 못한 화점에 의해 급격한 연소 확대와 연기 폭발이 발생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라이트 라인을 설치하여 탈출로를 확보하며 열 화상 카메라, 복합가스 측정기를 활용하여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합니다. 위험 징후가 감지되면 즉시 긴급 탈출을 실시하고 상황을 전파합니다. 화재로 인하여 렉, 파레트 변형, 연소 등에 따른 적재물 낙하와 선반 붕괴에 의한 매몰에 주의하여야 하며 층간 층고 차이로 인한 개방 부분이나 화물 승강기 계구부로의 추락에 주의합니다. 각 방면 지휘관들은 건물 붕괴 등 위험 징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보고하고 붕괴 우려 시 건축물 높이 이상의 거리 밖으로 전 대원이 대피할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현장 지휘관은 언제든지 고립된 대원을 구조할 수 있도록 신속 동료 구조팀을 편성하여 현장 인근에 대기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2020년 4월 29일) 낮 경기도 이천의 한 물류센터 신축 공사 현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지하 2층 내부에서 발생한 화재가 우레탄 폼 등 가연물에 착화돼서 계단과 엘리베이터 등 계구부를 통해서 건물 전체로 확대된 겁니다. 이 화재로 38명이 사망하고 12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1년 뒤인 2021년 6월 17일 새벽, 이천의 또 다른 물류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지하 2층의 물품 진열대 상부에 있는 전기 배선에서 시작된 불은 주변 가연물로 빠르게 확산해서 건물 전체로 확대됐습니다. 화재 신고 접수 7분 만에 선착대가 현장에 도착했지만 거세지는 연기와 불길로 대응 2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초기 진화에 성공했다고 판단한 뒤에 대응 1단계를 해제했지만 내부에 쌓여있던 물품이 무너지면서 다시 불길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대응 1단계에 이어서 대응 2단계를 다시 발령했습니다.
엿새간 총 667명의 인력과 255대의 장비가 현장에 투입됐지만 규모가 워낙 큰 대형 물류창고 화재로 진화가 쉽지 않았고 이 과정에서 소방관 1명이 미처 빠져나오지 못해 순직했고 현장을 빠져나왔던 소방관 1명도 연기를 많이 마셔서 실신하는 등의 부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 1월 5일 새해 벽두부터 경기도 평택의 물류창고 신축 공사장 화재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1층에 깔린 열선에 전기적 결함이 발생해서 불이 났고 옆에 있던 우레탄 폼과 비닐 등의 옮겨부터 확대됐습니다. 약 10시간의 진압 끝에 소강 상태에 접어든 것처럼 보였으나 2층에서 순식간에 재확산됐습니다. 내장재인 우레탄 폼 등이 10시간 동안 연소하면서 가연성 가스가 쌓였고 순간적으로 화재 가스 발화가 일어났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갑작스러운 불길과 짙은 연기로 투입된 소방관 5명 중 3명이 현장을 빠져나오지 못해서 수색팀이 투입됐으나 이미 순직한 후였습니다. 3가지 사례는 모두 대형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화재로 코로나19 이후 물류량이 나날이 증가해서 전국 곳곳에 이러한 대형 물류센터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이에 물류센터 화재의 규모가 커지고 빈도 역시 증가하고 있는데요. 소방청 화재 통계 연감에 따르면 2017년에서 2021년 5년간 물류창고 화재는 전국적으로 연평균 1,478건이 발생했으며 그중에 경기도에서 발생한 화재는 연평균 392건으로 전체 27%를 차지합니다. 인명피해는 전국에서 연평균 57명이 발생했고 경기도에서 무려 49%, 28명이 발생했습니다. 주요 화재 원인은 전기적 요인, 용접 불티, 부주의 등입니다. 특히 물류창고 화재는 대형 화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다수의 인명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설계 단계부터 안전 규정을 강화하고 작업장에서의 안전의식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물류창고 화재는 초기 화재 진압과 배연 활동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초기에 화점을 발견하여 진화가 가능하다면 적극적으로 화재를 진압해야 하지만 화점 발견이 어렵거나 초기 진압에 실패하였다면 방어 전략으로 연소 확대 방지에 주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물류창고는 다량의 가연물로 인해 높은 화재 하중을 가지고 넓고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으므로 현장 대원 진입 여부는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무인 방수 파괴차, 고가 사다리차, 무인 방수 로봇 등과 같은 특수 장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대원이 진입하지 않고도 효율적으로 화재를 진압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배연 작전을 통하여 건물 내부에서의 현장 활동을 돕고 인명피해를 저감할 수 있으므로 건물 내에 설치되어 있는 공조장치나 보유한 특수장비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배연을 시도하여야 합니다. 관련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물류창고 화재 진압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물류창고 화재 발생 시 원활한 소화용수 공급이 중요하므로 소화전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하며 물류창고 내 옥내 소화전과 연결 살수 설비를 확인하여 활용하도록 합니다. 또한 샌드위치 패널 창고 화재 시 장시간 내부 진입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무인 파괴 방수차를 배치하여 화재 진압을 하도록 하며 무인 방수 파괴차가 없는 경우 고성능 화학차로 포위하여 연소 확대 방지에 주력합니다. 선착대는 차량 배치 시 후착대 및 특수 차량 진입 공간을 사전에 확보하고 화재 발생 초기부터 굴착기 등 중장비를 적극 활용하도록 합니다. 고가 사다리차는 화재 건물 주변 후면에 배치하여 소화수가 물리적 흐름대로 주수되도록 합니다. 이동식 자립형 방수총과 이동식 가압패는 건물 붕괴 위험, 고온의 복사열 등으로 진압대원의 접근이 곤란하거나 진압대원의 체력 소모가 장시간 예상되는 화재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물류창고 화재 시 배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수직 배연은 가열된 연기와 유독가스를 윗방향으로 배출할 수 있도록 지붕 등을 파괴하여 강제로 환기구를 만들어 배기하는 방법으로 가장 효과적인 배연 방법입니다. 그러나 지붕 파괴 등은 제한적이고 위험하다는 단점이 있고 지붕을 파괴할 때에는
일정한 간격으로 환기구를 만들어 배연합니다. 지하층은 지표면에 매노를 설치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수직 배연 시 주의사항은 첫째, 부적절한 강제 환기와 병행하여 자연 환기의 효과를 감소시키지 않도록 합니다. 둘째, 유리창을 과잉 파괴하여 수직 환기의 효과를 감소시키지 않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배연이 되고 있는 수직 환기구나 통로에서 주수를 하면 기류의 방향을 바뀌게 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수평 배연은 창문이나 출입문, 벽에 있는 출구를 통하여 연기를 배출하는 방법으로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풍상 방향의 계구부를 극기구로 하고 풍하 방향의 계구부를 배기구로 설정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송풍기를 활용한 양압 배연은 송풍기를 진입로 입구에 배치하고 진압 요원이 진입하는 방식으로 건물 내 화점 발견을 용이하게 하나 화점 위치를 모르거나 밀폐 공간 내에서는 사용을 자제해야 합니다. 또한 넓은 공간에 고용량의 팬을 설치하고 후면에 공기 주입구를 완전히 덮을 수 있는 백업팬 2개가 필요합니다. 음압 배연은 송풍기, 배연차, 분무 주수를 통하여 가능합니다. 송풍기는 출입구, 창문 등에 설치하여 연기를 흡입할 수 있게 하고 내부의 음압을 잘 형성할 수 있도록 배연구 외의 계구부는 폐쇄 조치합니다. 배연차는 주름관을 건물 내부에 투입하여 연기를 흡입할 수 있습니다. 분무 주수를 활용하여 배기할 경우 계구부가 덮일 정도로 분무 주수하여 배기합니다. 배연 관창을 활용한 수압 배연은 대원이 진입하지 않고 계구부에서 관창을 통하여 배연하는 안전한 방법으로 진입 전에 배연을 통해 가시성을 향상시키고 급격하게 온도를 낮출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배기 노즐부와 진압 노즐부로 나뉘어 배기와 화재 진압이 동시에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력 절단기, 그라인더 등을 활용하여 부분적으로 파괴하여 배연을 실시합니다. 마지막으로 방면 지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물류창고는 대부분 대규모 건물로 진입하는 데 장시간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작전 전개와 차량 배치 등을 위하여 방면구역을 지정하며 건물 정면을 기준으로 시계 방향으로 1에서 4방면을 정합니다. 대응 2단계 이상 발령 시부터는 인근 소방서장을 방면 지휘관으로 지정합니다. 물류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상황실은 신고 접수 시 신고자, 관계인을 통하여 화재 규모, 인명 대피 여부, 가연물의 적재량, 위험물, 유해 화학물질 등 위험 요소를 신속하게 파악하여 출동대에게 전파합니다. 그리고 민원정보 시스템을 활용하여 건물 구조, 보관 물품 등 추가 정보들을 수집하여 전파합니다. 수집한 정보와 초기 대응 상황을 고려하여 추가 소방력을 지원하고 유관기관에 통보하며 대응 단계 발령 시 긴급구조 통제단이 가동될 수 있도록 비상소집을 발령합니다. 선착대는 화재 위치와 진입로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파하고 출동 중 화재 상황을 파악하여 필요한 소방력을 추가 요청합니다. 현장 도착 시 관계자를 통해 인명구조 여부, 연소 확대 여부, 화재층, 건물 구조 등을 파악하여 보고합니다. 필요시 방제실을 점령하여 화점 위치를 파악하고 초기 화재 진압에 주력하나 대원 진입 여부는 건물 구조 안전성, 화재 상황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신중히 판단합니다. 상황 판단에 따라 후착대에게 임무를 지정하고 지원을 요청합니다. 후착대는 선착대의 인명검색 및 대피 유도, 화재 진압 활동을 지원합니다. 인근 소화전 등을 점령하여 충분한 소화 용수를 확보하고 급수 지원을 합니다. 구조대는 건물 붕괴와 무너진 물류로 인한 고립이나 매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색을 실시하며 라이트라인 등을 활용하여 대피로 확보하며 진입합니다. 화재 진압 시 화점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하여 화점을 확인하고 화재 진압을 실시합니다. 지휘대의 역할은 현장 도착 전과 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현장 도착 전에는 현장 상황 정보를 파악하여 초기부터 우세한 소방력이 집중 투입될 수 있도록 하고 고성능 화학차, 배연차, 무인방수 파기차와 같은
특수장비와 중장비 등에 대한 추가 지원을 요청합니다. 다량의 폼 소화약제 사용이 예상될 경우 신속한 폼 소화약제 지원을 요청합니다. 현장 도착 후 화재 규모가 크다면 고가차와 굴절차를 이용하여 입체적인 화재 진압이 되도록 하고 가능한 경우 천장 파괴 등을 통하여 배연 작업을 하도록 지시합니다. 필요시 소방 헬기를 이용한 인명구조 및 화재 진압 지원을 지시하며 다수의 인명피해 예상 시 재난의료지원팀 출동을 요청하고 원활한 소화용수 공급을 위한 차량 통제 담당자를 지정하여 배치합니다. 그리고 건물의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진입대원 명단 및 이상 유무를 모니터링합니다. 건물 내 진입이 이루어진 경우 신속 동력 구조팀을 운영하고 장시간 활동이 필요할 경우 교대조를 편성하여 운영합니다. 또한 오염수의 하천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장비를 동원하여 오염 방지뚝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필요시 유관기관에 지원을 요청합니다. 또한 대응 단계 발령 시 적정한 위치에 현장 지휘소를 설치하고 방면구역을 지정하며 방면 지휘관을 지정 운영합니다. 또한 자원대기소를 운영하여 체계적인 현장 관리를 통한 현장 통제력을 확보합니다. 가연물의 밀집도가 높은 공간인 만큼 잔화 정리 시 열화상 카메라 등을 활용하여 불씨 및 잔불 검색을 철저하게 진행합니다.